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21일이었죠.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유승민 씨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자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 백신 접종 시기는 OECD 꼴찌고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성이 없어서 접종을 거부하는 상태이기도 한다면서 해당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발언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는 듯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할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욕하려는 그런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면서 딱 잘라서 이제 얘기를 했죠. 독감 백신 때 국민 불안 조장을 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정당이 어디였냐? 백신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못 구했다고 난리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불안을 조장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이 방역 모범국이고, 그리고 지난 WHO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라고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이라고 우기면서 이 총선에서 참패한 집단이 누구냐면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정청래 의원은 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당한 세력들이 제발 우물안 개구리와 이 확증 편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어 언론들에 대해서도 야 언론들 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낙치성 제목 장사질 좀 그만해라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렇게 시원한 지적에 최근에 봤던 나라별 극우들의 특징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 극우, 미국 극우, 중국, 일본 이쪽에 있는 극우들은 모두가 자신 나라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에 사실상 빠져있는 건데, 우리나라 극우만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 극우의 현실이죠.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고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민생경제보다는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자들. 다편적인 예시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을 때 노벨상 위원장이 참 신기하게 받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주라고 하는 로비는 많이 있어 봤어도 노벨상 주지 말라고 하는 자국민들 처음 본댔어요. 자신들 정당의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라의 이익이든 국민의 이익이든 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저 반대하고 비난하기만 일색인 자들인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난 과거부터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쭉 해왔던 만행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이번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효능도 월등히 떨어지고 부작용도 심하다. 김종인 국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던 거죠. 그리고 백신이 안전하다면서 65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65세 미만은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것도 역시 김은혜 국힘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1월 집단 면역 결코 완성되기 힘들고 백신 확보 골든타임 정부가 놓치지 않았느냐. 국민들께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해라. 김예령 국힘 대변인의 논평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 밖에도 국힘에서는 백신 후진국이다, 국민들이 모르모트냐 이런 주장들을 펼쳐왔어요. 다 국힘에서 주장해왔던 거예요. 심지어 극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SBS에서도 백신을 맞느니 사표를 내겠다라는 그러한 의료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진들마저 부작용을 지금 불안해한다, 그런 취지의 보도를 냈죠. 이렇게 국힘과 친국힘 측 언론들은 왜 현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인지 그 이유와 장점은 쏙 빼놓고 근거 없는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는 상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줄기차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손잡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어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그 가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가늠은 하고 있어도 그걸 안 하는 거겠죠.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에서는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서 또다시 코로나 방역 전선을 뒤흔들고 있는 국힘 그들이 마치 이를 마지막 공경 수단쯤으로 여기면서 물고 늘어지는 그 꼴에 대해서 팩트를 짚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상의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다른 백신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 논란에서 갑자기 이게 안정성 문제로 연결이 지어졌는데 그 안정성 문제로 넘어가면서 고열, 구토증, 경련 이런 것들을 넘어서가지고
그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그런 취지로 불안감을 부추겼죠. 국힘과 극우 언론들이. 허나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2억 명이 넘게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만한 그러한 안전성의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은 정도의 고열과 구토증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보다도 가벼운 경증 반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2, 3일 후면 나아지는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만 특별히 존재하는 부작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마치 아스트라제네카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보류하는 이유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그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인 건데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가 이에 대한 임상실험 부족 문제는 국힘에서 이걸 마치 안전성 문제인 것처럼 왜곡을 해버렸죠. 다른 해외 국가들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유럽 국가에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를 했고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만 이 효과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보류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보관과 유통이 또 용이해서 접종이 편리하고 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와는 다르게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대규모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관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드니까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종하기에도 용이했던 거죠.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효과가 62에서 70%라는 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염 시 그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만큼은 다른 백신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자꾸 이들은 얘기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오마이뉴스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SBS의 그 지난 보도 백신 맞느니 뭐 사표를 내겠다 일부 의료진들이 그 거부했다라는 보도 내용으로 SBS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는데 이 해당 내용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의 그 초반부에는 오로지 그 거부한 의료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은 뭐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해당 보도를 인식하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 SBS를 보고 나서 어떤 판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취재한 그 의료진의 발언이 우려스러운 의견이라는 내용을 왜 적시하지 않았느냐. 의료진마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라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환자들을 수시로 계속 돌봐야 할 이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보도가 아니라 그저 백신 맞을 바에야 그냥 사표를 낸다. 그런 내용에만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 그 보도에서 4일 만에 1417명의 의료 관계자들이 백신 불신에 대한 성명서에 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상 해당 성명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 모든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에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도 좀 달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방식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름, 직업, 이메일 딱 이것만 기재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서명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그냥 가짜 이름, 가짜 이메일로 그냥 대충 수차례 반복해서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또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다른 언론 보도에도 따르면요. 백신 맞으라고 하면 사표를 내겠다던 소위 백신 안티그룹 거기서 목소리를 낸 건데 그 낸 목소리 몇 명입니까? 고작 10여 명의 그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의사만 다 따져도 30만 명이 넘는데 이렇듯 소수의 백신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목소리를 냈던 거를 언론들은 가져다가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튼 정리하자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국힘 등 일부 정치권과 극우 언론들에서 백신 불신을 과도하게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이 이 접종률을 크게 낮추면서 향후에 이제 감염병 대유행이 또 만약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확진자 규모라든가 중증 환자 발생 수치를 크게 올리게 될 우려가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감염병 재난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국힘과 의협 그리고 이제 극우 언론들 때문에. 그렇게 이들의 행동이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 국민들을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벼랑 끝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국민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길 바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죠. 안 그런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